반갑습니다. 끝장회계 노선생입니다. 오늘부터 ERP 정보관리사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출간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사주완성 ERP 정보관리사 사주완성 교재를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뭐 그런 것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노길관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끝장회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찾다가 이제 찾아서 그 끝장회계까지 오셨을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전산회계나 전산세무 강의를 제 수업을 통해서 공부를 했고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지금 현재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한국국제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또 임용이 되어서 먼 타국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끝장에게 채널에도 강의가 한동안 올라가지 못했었죠. 하지만 올해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약속, 그리고 제 개인적인 프로젝트가 ERP 정보관리사 자격증 수업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부산 쪽에 있는 여러 대학교에서 ERP 정보관리사 특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한국 생산성 본부의 자격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생산성 본부에 소속된 강사로서 네, 강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감히 단언컨대 부산 경남권 쪽에서는요, 제가 ERP 회계 쪽에서는 가장 많은 오퍼를 받았었어요. 많은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었고, 그리고 생산성 본부 센터장님도 저에게 회계 강의만은 항상 1순위로 요청을 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전산회계나 전산세무 같은 경우도 많은 학생들이 제 강의를 다 유튜브로 수강을 하신 다음에 후기를 남겨주시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후기가 뭐냐면, 학원이나 그리고 뭐 직업학교 혹은 대학교에서 관련된 수업을 들어봤지만 항상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 그런데 유튜브에서 저의 무료 강의를 들은 이후에 정말 강의가 좋아서 거기서 들었던 강의가 다 쓸모없었구나. 돈이 아깝고 시간이 아까웠다라는 그런 평가, 그런 뭐 후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면 제 유튜브 끝장회계에 들어가셔서 관련된 여러 가지 강의들을 들어보세요. 특히 뭐 재고자산, 원가회계 이런 것들은 뭐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 강사 생활을 지금 하다가 우즈벡으로 왔거든요. 시간 강사 생활을 할 때에도 부산, 경남, 울산, 뭐 부울경이죠. 그쪽에 있는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나이 드신 교수님들에 비해서 제가 상대적으로 젊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다 보니까 강의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그리고 핵심 포인트만 잘 집어주고, 그리고 그림을 잘 그려주면서 회계 강의를 해준다. 쉽고 재미있는 회계다. 뭐 그런 반응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함께 ERP 정보관리사 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안 하고요. 네이버 블로그, 카페, 끝장회계라고 찾아보시면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지금 보시는 유튜브 채널 끝장회계에서도 강의들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을 하시고 싶으시면 카페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다른 쪽도 제가 항상 체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우즈벡에서 우즈벡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시는 거를 그때그때 바로 체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끝장에게 카페에 오셔서 글을 남겨두시면은 제가 거기 체크해서 바로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남겨야 많은 학생들이 같이 보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공유할 수 있거든요. 보통 강의를 하다 보면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강의에 대한 질문 있죠. 질문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쓴 책은 사주환성이란 타이틀을 달고 나왔고요. 그리고 회계와 인사 2급이 들어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강의는 회계만 할 겁니다. 인사 같은 경우는요, 박수경 선생님께서 인사 부분을 집필을 해주셨는데 해설을 매우 잘 달아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회계가 다 끝나고 나면 인사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인사는 충분히 독학으로 공부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머리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씀 하나만 드리고 그 다음 부분 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공부 그리고 모든 삶의 자세, 태도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인데요. 어, 포기하지 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하시는 공부나 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등등이 있겠죠. 그런 것 등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자기 하시고 싶으신 거 다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을 보면서 책 설명도 좀 드리고, 그리고 공부 방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강의는 유튜브 채널 끝장회계를 통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무료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ERP 관련된 자격증이 유료로 올라오는 사이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무료로 풀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강의 퀄리티도 훨씬 나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강의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딱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양, 그만큼만 딱 알려드릴 거고요. 뭐 이론적인 부분이라든지 뭔가를 좀 탐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수업이 맞지 않고요. 제 수업은 오직 이 자격증을 합격하겠다라는 그 관점으로 집중하시는 분들에게 맞는 강의가 될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빨리 지금 합격해가지고 다른 것도 공부하셔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회계 이론을 제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회계 강의를 한다. 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암기해야 될 것도 있긴 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이외의 부분은 뭐 그림을 그려가면서 회계 이론을 설명하기도 할 겁니다. 자, 계속 비슷한 맥락인데요. 공부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을 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많은 회계 기준, 회계 내용을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ERP에 나오는 부분만 제가 알려드릴 테니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답안은 지금 뭐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에는 지금 요거는 제가 블로그 말고 그 홈페이지 있죠. 네, 요 홈페이지에 답안 파일을 올려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PMP북 홈페이지 가셔서 답안 파일을 확인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건 공부의 기본인데요. 책을 한 번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일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보면은 책 한 번만 대충 보고 나 책 뗐어 이러면서 공부 시험 치러 가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공부는요 책을 3번 이상 보셔야 돼요. 반복입니다, 반복. 왜냐면 한 번에 다 암기가 안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3회독이고요. 5회독 하면 더 좋고 10회독 하면 완전 좋죠. 자, 그리고 여러 합격 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강사가, 이 선생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를 한번 간접 체험하시고요. 네, 목차가 있고 우선 시험 구성을 보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RP는요, 총 4개의 모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책에는 회계가 있고, 인사가 있고, 그리고 생산 물류도 있죠. 총 4개의 모듈이 있고요. 이 4개를 다 따면 마스터라는 또 뭐 증을 주는데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회계 인사 이 두 가지를 묶어 놓은 이유는 회계가 제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려운 게 생산, 물류, 인사가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과 제일 쉬운 거 이렇게 묶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시험은 하루에 두 개 모듈밖에 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회계와 인사 많이 치시고요. 그 다음에 생산, 물류 묶어서 치십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1교시가 있고 2교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교시에 한 과목을, 한 모듈을 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회계 2급과 인사 2급의 구성을 한번 볼 건데요. 우선은 회계 2급 위주로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계 2급만 제대로 공부를 하고 공부 방법을 익히시면 다른 모듈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나 교재를 통해서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충분히. 시중에는 교재들이 해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출문제도 보시면은 해설이 요새는 매우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독학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회계는 독학이 힘들다. 왜냐하면 회계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제대로 가이드를 받지 않으시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뭐 소련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는 적어도 저에게 강의를 꼭 들으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이외에 뭐 인사, 생산, 물류는 솔직히 여러분들께서 교재를 보시면서 혼자 공부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들이다. 자, 회계는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급은 이론과 실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부 다 20문제씩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100점이기 때문에 보세요. 100점이니까 하나당 5점씩이 되는 거죠. 20문제 곱하기 5 하면 100점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실무도 20문제 곱하기 5점 해가지고 100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밑에 이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평균 60점만 넘으시면은 합격인데, 자, 개수로 세해봤어요. 아까 이론 20문제, 실무 20문제니까 총 40문제죠. 이 중에 24개를 맞추면 커트라인 넘는 거예요. 자, 꽈락이 있습니다. 이론이든 실무든 40점 밑으로 맞으시면, 그러니까 8개죠. 8개. 이론이 총 20문제 중에서 8개 밑으로 맞으시면 이게 꽈락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떨어지는 거죠. 됐죠? 빠지시는 분은 보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총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자, 40개 중에 24개를 맞추기만 하면 합격인데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보면 우리는 16개를 틀릴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틀릴까 혹은 무엇을 버릴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 자주 나오는 것만 공부하셔도 여러분들은 24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40개잖아요. 이게 총 이론이 20문제, 그 다음에 실무가 20문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시면 지금 24개를 맞춰야 된다 했으니까 12개씩만 맞추면 돼요.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12개씩만 맞추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총 20문제 중에서요, 예를 들어서 반만 맞추면 10개죠. 그리고 나머지 10문제는 찍기만 잘 찍으셔도 최소 2문제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실무도 마찬가지죠. 문제인데 이 중에서 반만 맞추세요. 반만 맞추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10문제는 잘 찍어도 2문제 맞추는 거지. 이거는 뭐 우리 집 지나가는 개한테 찍어버려도 2문제는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총 24개 이상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내가 다 씹어 먹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물론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은 좀 다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한 시험들조차도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고, 그 어려운 시험을 공부한 사람들조차도 지금처럼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ERP 하시는 분들, 이건 전산회계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이라도 제발 공부를 열심히 하자. 그건 확실하게 맞추자. 반은 내가 확실히 맞춘다. 나머지는 잘 찍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경영혁신과 ERP부터 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목차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목차를 보면서 공부 방법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이번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은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거 목차거든요. 우선은 경영혁신과 ERP라는 부분이 있죠. 요거는 회계에도 나오고 인사에도 나와요. 그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다 맞춰야 돼요. 얘는 다 맞출 것, 맞출 것. 이제 몇 문제가 나오냐 하면 네 문제가 나옵니다. 네 문제. 그렇기 때문에 회계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얘는 항상 네 문제가 나와요. 이론에서. 그러면은 나머지 이론 부분에서는 회계 쪽에서만 16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10문제는 확실히 맞추자고 했죠. 그 중에 경영 혁신과 ERP를 4문제를 확실히 맞추세요. 그러면은 요 회계에서는 일단 나머지 6문제를 확실하게 맞추시고 그리고 나머지를 찍으시면 되죠. 나머지 10문제를. 그런 관점, 전략을 잘 짜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공부는 전략적으로 하세요. 실무는 어차피 저랑 프로그램 돌리면서 하나씩 다 해볼 거니까요. 실무는 프로그램 돌리면서 해볼 거니까 이건 좀 기다리세요. 이건 제가 기출 문제를 같이 풀면서 바로 프로그램으로 문제 푸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시중에 있는 교재나 일반적인 강의들을 보면 실무도 맨 처음에 뭐 회사 등록하는 것부터 해서 하나하나 다 시키는데 그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줄이면서 실무 문제를 푸는 쪽으로 제가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계 이야기 할 건데요. 먼저 회계의 기본 원리 부분이 있는데 요거 하기 전에 우리 교재는요. 예, 딱 보면은 요거는 경영혁신과 1렵이에요. 문제가 좀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요거는 한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맞출 수 있게끔 그리고 이거 외우셔야 돼요. 결국은 문제는 똑같이 나오니까 경영혁신과 ERP는 문제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을 외우세요. 그렇게 해서 네 문제를 무조건 맞추자. 적어도 세 문제를 맞추자. 자, 이제 회계 2급 부분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회계 생 기초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거부터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생 기초인데 3시간, 이것도 이제 3시간 만에 끝낼 거예요. 회계 생 기초는 3시간 만에 끝낼 거고 여기서 기본적인 용어, 단어, 개정 과목들을 한번 외우고 정리하고 갈 겁니다. 이 부분을 맨 앞에 넣은 이유는 제가 지금 강의한 지가 벌써 한 7년 됐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회계를 좀 수월하게 접근할까를 고민하다가 처음에 이 용어 정리, 개정 과목 정리를 좀 먼저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넣었고요. 요건 이미 강의를 찍어 놓은 게 있고요. 제가 재생 목록을 하나 만들 거예요. ERP 재생 목록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회계생 기초 예전에 찍었던 거를 3시간짜리를 올려 둘 테니까 요거 꼭 보십시오. 요걸로 먼저 보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분계 연습인데요. 분계 연습은 이거는 선택적으로 요거는 하실 분은 하시고 안 하실 분은 하셔도 되는데 우선은 ERP는 분계 문제의 비중이 높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분계를 할 줄 몰라도 시험 문제를 많이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분계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 내용은 분계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혹은 여러분들이 저는 ERP만 할 것이 아니라 전산회계 그리고 앞으로 회계 쪽으로 쭉 나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분계 연습 부분 요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요건 전산회계 2급 분계 연습 자료도 제가 올려놨고 강의도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전산회계 2급 부분에 있는 건데 요것도 제가 링크로 걸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것도 한 6시간인가 하셔야 되는데 이건 선택적이다. ERP만 하고 가실 분들은 요거 수업 안 들으셔도 된다. 근데 앞으로 회계 쪽으로 공부를 쭉 하실 분들은 최소한 전산회계 2급 수준의 분계는 꼭 연습을 하고 가야 된다. 이건 이제 구구단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를 찍을 게 밑에 요 생기초가 끝나고 나면 41페이지 회계 기본 원리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계 이론 수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요 수업은요, 네,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제가 하나씩 올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기간 동안 원하시는 자격증을 다 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를 믿고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업에서 뵙겠습니다.